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리입니다. 오늘은 클러치를 만들어 볼 건데요. 클러치 하면 대부분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해서 단단한 재질로 만들어서 시중에 판매도 되고 생각하게 되는데, 저는 그 사각형으로 된 게 조금 불편한 게 뭐라도 하나 넣으면 이게 이렇게 꽉 차 보이고 불편해 보이는 게 있어서 약간의 공간이 있는 클러치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리고 클러치를 이렇게 들고 다니다 보면 지퍼를 뭐 열어서 꺼내고 이러기가 조금 불편한 것 같아서 여다지가 있는 지퍼가 아니라 그런 클러치를 만들고 싶었는데요. 그 인터넷에 보다가 마음에 드는 클러치를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거를 보면서 나름대로 그런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오래전에 쓰고 이제는 쓰지 않는 벨트를 이용해서 그 클러치를 만들었어요. 왜 오래전에 산 거였는데 왜 그동안 안 썼을까요? 허리가 꺼져가지고 못 쓰는 벨트가,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 골라서 버리기는 뭐하고 하니까 잘라서 가방에다가 클러치에다 딱 붙여보니까 모양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블로그를 통해서 또 페북을 통해서 이렇게 인사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너무 반갑고, 이제 피부로 와닿고, 이런 분들이 나랑 똑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이렇게 봐주고 계시구나, 되게 기쁘고요. 왜냐면 이 일 자체가 굉장히 혼자서 찍고 만들고 영상 편집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뭔가 봐주는 사람들이 실제 존재하는 거 맞나? 막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말을 걸어주시는 분들을 보면서 이런 분들도 있구나, 저런 분들도 있구나, 굉장히 기쁘고 반가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페북 계정이나 또 네이버 블로그나 그쪽을 통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물어봐 주시고, 또 제가 올리는 소소한 정보들도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가방을 만들 때는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먼저 디자인을 하고 그 디자인에 맞는 패턴을 그려야 하는데요. 패턴을 그리는 일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저는 이 가방을 만들 때마다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종이접기 하는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신이 원하는 패턴을 그리고 또 사이즈를 맞춰서 조절하면 탁탁 접어서 짝짝 재봉하면 금방 그 가방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옷에 비해서 굉장히 만들기가 쉽고, 그래서 옷 만들기에 도전하기가 약간 두려우신 분들은 가방 만들기 먼저 도전해 보시라고 적극 추천합니다. 머릿속에 있던 패턴을 실제로 만들어내는데요. 안감과 겉감, 저는 주머니도 하나 달아줄 거예요. 그럼 주머니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머니의 입구는 실제 주머니 사이즈보다 양옆이 1cm 적게 그려주고요. 그 폭은 지퍼가 나올 수 있도록 1에서 1.5cm 정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쪽은 삼각형을 그리면서 가위로 잘라줄 건데요. 삼각형 부분은 너무 끝까지 자르지 않도록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른 건 뒤로 꺾어서 다리미로 꾹꾹 눌러서 다려주면 저렇게 네모난 공간이 생깁니다. 저기로 지퍼가 나올 거예요. 주머니 원단이 겉이 보이도록 놓습니다. 그 위에 지퍼를 놓고요. 저런 식으로 지퍼의 아랫부분만 일자로 박아줄 건데요. 이제 뒤집어 보면 저렇게 됐고요. 이제 주머니의 다른 쪽 면을 쭉 올려서 지퍼의 위쪽에 맞닿게 하는데요. 지퍼를 먼저 재봉하는 게 아니라 주머니의 양옆선을 재봉해 줄 거예요. 지퍼의 바로 아랫부분까지만 양옆선을 재봉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부분은 뒤로 돌려서 겉을 보면서 위에서 디귿자형으로 재봉해 줍니다. 그러면 주머니가 완성이에요. 지퍼 입구 주변으로 네모나게 바느질 선이 생긴 게 보이는데요. 이제 지퍼를 한번 열어볼까요? 네, 주머니가 생겼습니다. 이 가방을 만들 때 좀 어려운 거는 그냥 원단을 사용하면 원단이 워낙에 헐렁헐렁하니까 가방 모양이 잡히질 않잖아요. 그래서 심지라는 걸 꼭 붙이게 되는데요. 심지를 붙이는 일이 귀찮지만 꼭 해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심지를 붙이지 않아도 되는 원단은
가방 원단이라고 해서 따로 제작이 돼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모양을 잡아줄 수 있는 라미네이트 같은 그런 걸 깔아서 그 위에 천을 이렇게 딱 본딩 시켜 놓은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원단을 사용하던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원단을 사용할 때는 심지를 붙이는 거. 저는 가방이 아주 납작하지 않도록 폭을 좀 만들어 줄 건데요. 양 옆과 밑부분에 2cm 정도의 여유를 두었어요. 그러면 각이 생긴 양 옆을 겉길이 맞닿도록 하면서 접어서 재봉해주면 저런 식으로 기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높이가 생긴 거죠. 안감도 똑같이 작업해 둡니다. 네, 이번엔 가방에 자석을 달아볼 건데요. 자석은 무엇보다도 일단 자리를 잘 잡는 게 관건입니다. 자리를 잡고 나면 칼로 그 부분을 조금씩 찢어서 자석에 다리가 들어가도록 하고요. 그 위에는 저는 얇은 솜을 하나 대어 주었어요. 그래야지 자석이 나중에 움직이지 않고 튼튼하게 달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들어있던 저 부속품을 위에다 낀 다음에 다리를 양 옆으로 벌려주면 끝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벨트는 양 옆은 가죽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 부분은 고무줄로 되어 있었는데요. 저 고리 부분이 잘 띄어지지 않더라고요. 애를 먹었는데 나중에 저 고리를 딱 띄는 순간 묘하게 약간 그 치과에서 이를 뽑은 듯한 쾌감이랄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벨트의 가죽 부분이 좀 너무 두꺼워서 사용하기 힘들 것 같아서 저는 고무줄 부분을 사용하기로 합니다. 원하는 길이로 잘라서 벨트 전까지만 양 옆을 재봉해 주었고요. 벨트 부분은 손바느질로 꿰매 주었어요. 흔들리지 않도록이요. 이제 아까 만들어 두었던 높이는 양 옆을 가위집을 내어서 좀 편안하게 만들어 놓고요. 전체 디귿자를 한꺼번에 재봉할 건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시저 부분을 박지 않고, 그러니까 1cm 떨어진 부분에서 시작해서 1cm 떨어진 부분까지만 재봉해 준다는 거예요. 안감 역시 똑같이 작업해서 합체시킬 건데요. 안감을 뒤집어서 겉이 밖으로 나오게 해서 안감과 겉감의 겉길이 맞닿도록 자리시킵니다. 나머지 자석도 하나 마저 달아주고요. 이제 벨트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쭉 돌아서 재봉을 해줄 겁니다. 둥근 부분은 역시 가위집을 내어서 편안하게 뒤집힐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사실 이게 뒤집는 게 그렇게 쉽게 훅 하고 뒤집히지는 않습니다. 힘을 좀 많이 써야 되는데요. 뒤집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뒤집고 나서는 항상 신기해요. 가방이 완성되었다니 하면서요. 아까 재봉되지 않았던 창구멍 부분은 한 번에 상침으로 재봉해 줍니다.